네, 안녕하세요. 조선을 담당하는 데이어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패노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홍해 공격 관련된 이슈로 해운주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이 패노션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. 결국에 똑같은 내용이죠. 자, 원인은 바로 하림입니다. 이 하림의 HMM 인수 과정에서 이 패노션을 유증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패노션이 이 총알 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주주 권리가 정말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아직 정확하게 유증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솔직히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증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?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주분들과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이 시나리오를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대이업 채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패노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이 하림의 인수 관련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, 우선 실적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 하림 이 패노션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유증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려서 실증이 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실적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 분석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. 이 패노션의 3분기 실적, 이 3분기 이 영업 실적은 매출액이 1.2조, 이 영업이익은 795억으로 모두 YOY 대비 하락한 모습입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예상이 가능했죠. 이 부진했던 해운 시황을 반영한 이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4분기 역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비슷한 실적의 이 둔화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운임지수의 급등세가 실적의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24년부터 어떤 일을 예상을 할 수 있냐? 24년 하반기부터 이 각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철광석부터 이 석탄을 비롯한 이 산업형 벌크 화물의 수요가 성수기를 맞으면서 이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주가 역시 선반영을 하면서 24년 상반기에 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는 결국 유증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. 자, 먼저 관련 기사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죠. 자,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자,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이 부분은 패노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HMM의 주가는 물론 금일 상승을 하긴 하지만 자,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이 상승폭에 비례해서 자, 주가는 상승하는 이 동력을 받고 있지 못하다. 자, 결국에 이 하림의 인수 이슈로 인한 의혹들이 이 주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패노션 그리고 HMM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결국에 이 모든 사건들은 이 하림이 HMM을 무리하게 인수하려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산업은행과 또 해양진흥공사가 HMM 지분 57.9%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 또 JKL 파트너스를 선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죠. 자, 그래서 이 지분 인수 희망 가액은 약 6.4조 원인데 이 인수 금액을 할인이 다 못 됩니다. 자, 그래서 할인그룹의 이 인수 주체인 페노션, 이 결국에 페노션이 이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서 연구체부터 유상증자 그리고 이 자산 유동화, 자, 이 부분을 모두 사용을 해서 이 할인의 인수 금액을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 생색은 할인이 내고 이 돈은 페노션이 쓰는 꼴이죠. 사실 할인 같은 경우 인수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인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우선 협상자로 되자마자 이 페노션 유상증자 3조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. 자, 페노션 시가총액을 약 2조 원으로 잡아도 3조 원 유증을 하면 이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대규모 유증이죠.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패노션을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이용을 하겠다라는 하림의 이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투자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거예요. 정확한 공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수 자금이 없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. 그래서
이 페노션에서 유증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, 자, 이 부분은 굉장히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행위죠. 정말 이 주주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유증을 하게 된다면 현재 예상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앞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주 배분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될지 향후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세워야 대응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자, 유증에 참여를 한 뒤에 실건주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, 해운업이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대부분 해운업이 나쁠 시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금리 인하가 하반기 해운업에는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반기까지는 최소 해운업이 나쁜 경기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 이 페노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이 실권주들이 모두 판매되기는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결국에 유상증자 흥해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겠죠. 물론 공식적으로 아직 유증에 대한 확정이 난 건 없지만 이 투자를 진행한다면 관련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세워놔야겠죠. 그래서 이 할인이 HM에 인수를 할 때 6조 4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할인그룹 현금성 자산은 9월 기준 1조가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자, 외부 차입, 인수금액 대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을 해야 된다. 자, 그리고 페노션 시가총액이 2조 원 가량인데, 자, 유증 금액은 시가총액보다 높은 3조 원이니까 당연히 주주가치 희석이 된다. 자, 그리고 이 페노션이 연구채 5천억을 보유하고 있죠. 자, 이 부분도 할인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여기에 더해서 유형자산 5조 9천억 중에서 1조 원 가량을 또 이 선박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인수금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을 해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 말씀드리면, 이 페노션의 시총이 2조라고 말씀을 드렸죠. 대략 2조인데 유증이 되면 이 3조, 유증을 3조라고 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현재 발행 주식 수가 5억 3천만 주죠. 자, 그래서 3조를 유증하게 되면 약 8억 주 정도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연구채 5천억까지 발행하게 되면 액면가가 1,000원이니까 이 잠재적인 5억 주가 추가된다. 그래서 8억 더하기 5억, 13억 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최종적으로 이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1,500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3,540원 정도니까 약 2배가량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는 거죠. 자, 이 부분은 결국 유상증자에 대한 시나리오로 인한 주가의 하락입니다. 사실 어디까지 하락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.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잠재적인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, 이 페노션 BPS 역시 현재 9천원 가량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발행 주식 수가 13억이라고 했으니까 이 BPS 역시 3,600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 페노션 주가가 1,500원 수준까지 가게 되면 BPS와 비교했을 때 이 2배 가량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아마 저라면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, 공시를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기준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준일부터 평일 2일 전에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구주주에 해당을 한다. 그래서 이 구주주로서 권리가 생기는데, 자, 유상증자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있다. 그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다.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이 있어야 유상증자 청약을 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신주 상장이 되고 또 권리 매도가 가능한 시점에서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파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자,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를 청약하지 않고 싶다. 자, 그렇다면 이 신주 인수권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또 어떤 설명을 드렸냐, 이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냐 안 하냐, 자,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냐, 자, 사실 정답은 없다. 자, 하지만 유상증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 주주는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자,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날 이 주가에 따라 다시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유상증자에 따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자, 이런 영상을 제가 또 올리면 아직 유증 관련된 확정 공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영상을 올리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제 역할은 이 페노션 투자를 하신 이 주주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시나리오를 최대한 세우고 또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같은 말이지만 이 페노션 유증 관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이 해운주나 조선주 투자할 때 국제유가 추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이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전일 국제유가 같은 경우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이 국제유가가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현재 유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. 또 그러한 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 오펙의 감산부터 또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이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사우디의 원유 수출 가격 인하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레바논 무장단체 지휘관이 사망을 하면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었습니다. 자, 이 리비아의 주요 유전 가동 중단에 따라서 발생한 이 공급에 대한 차질 이 부분 역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번 유가의 하락을 통해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해운주들 전반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. 하지만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자, 유증 관련된 이 할인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상승을 했음에도 이 주가 상승 동력을 크게 받지 못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페노션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